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가속도와 물체의 운동 교과서 16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속도는 가속도의 정의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가속도의 정의는 definition은 그냥 약속이죠. 반면에 법칙은 자연의 현상들 중에서 규칙적인 것들을 뽑아서 규칙적인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 정의라고 했을 때, 가속도의 법칙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뉴턴의 제2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F는 ma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식은 사실은 A는 m분의 F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은 F가 아니라 A였던 거죠. 가속도.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고, 반면에 가속도의 정의는 약속입니다. 약속. 어떻게 약속했느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단위는 어떤 것인데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쓴다. 그래서 숫자 뒤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붙으면 얘는 가속도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가속도는 A, A는 시간, 걸린 시간, 타임이죠. 소문자 T, 대문자 T를 쓰면 temperature, 온도입니다. 소문자 T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아까 velocity, 이렇게 V에다가 화살표를 그으면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분의 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변화량 이렇게 써있죠. 앞에다가 삼각형을 그리고 이걸 때 델타, 이 델타의 뜻은 무엇의 변화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하나 가지고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항상 뒤에 어떤 물리량이 붙어서 이 물리량의 무엇의 변화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거보다는 기호로 쓰는 게 더 직관적이고 눈에 딱 들어오고, 그죠? 외우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거는 가속도의 법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 예. 왜 이런 식이 나와요?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물리량은 이렇게 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단위는 뭐를 쓴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는 뭐예요? 세크. 그럼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까 얘는 단위가 뭐다? 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거요. 자, 단위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우리나라는 MKS 단위계를 쓴다. 이게 무슨 뜻이냐? M은 미터예요. K는 킬로그램이고, S는 세크. 우리말로 초죠. 그러니까 얘는 길이 또는 거리의 단위. 얘는 뭐야? 질량의 단위. 세크는 뭐야? 시간의 단위. 우리가 시간이 초만 있는 게 아니라 분도 있고 시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야? 초 단위로 바꿔서 공식이나 법칙에 대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질량은 그람으로 나온 거, 한 돈,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서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피트 이런 것들도 다 미터 단위로 바꿔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단위를 알면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라는 거죠. 속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미터는 뭐야? 길이 또는 거리의 단위라고 했고, 세크는 시간의 단위니까, 이건 밑에 잘 안 보이네요. 미터 퍼 세크라고 쓰는 순간, 얘는 시간분의 길이 또는 거리의 차원을 갖는 어떤 물량, 속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변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다 알려주는 거야.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미터 퍼 세크?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가 뭐냐?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건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냥 나오는 거지. 그죠? 시간 제곱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단위를 잘 생각하면은 공식은 그냥 쉽게 외워진다. 그죠? 이거 교과서처럼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고 지저분하게 외울 필요 없겠죠. 간단하게 델타 붙여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 새로운 새 노트 작성인데. 자, 지난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10m/s 제곱이다 이렇게 썼어. 아무 말도 없이. 그럼 이건 뭐야? 가속도구나 이런 뜻이지, 그지? 그리고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1초분의 10m/s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얘는 음수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시간은 플러스야. 그러면 얘도 플러스니까 이거 분명히 뭐가 돼? 분자도 10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뜻은 뭐야? 1초에 10m/s씩 증가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는 증가의 뜻을 갖고 있잖아. 그죠?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라면 1초에 얼마? 10m/s. 그 다음 1초 후에는 20m/s. 그 다음 1초 후에는 30m/s.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다 이 말이죠. 네.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이 10m/s 제곱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니면 과학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알 수 있다. 이 10m/s 제곱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실제로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거든. 근데 이거 너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룬다 안 다룬다? 안 하고 10으로 놓고 씁니다. 10m/s.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중력을 받아서, 그죠? 중력을 받아서 생기는 가속도다 이런 뜻이죠. 중력을 받아서 생기는 가속도다. 10m/s 제곱.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중학교 때 F는 ma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 그러면 처음에 뭐 정지였다. 그러면 점점 빨라지겠지. 1초 후, 2초 후, 3초 후, 1초 후, 2초 후,
3초. 오케이? 그러면 1초 속도가 얼마라고? 2초 속도가 얼마라고? 3초 속도가 얼마라고? 네. 1초에 10씩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자, 이때 중력이 작용하면 힘, 중력이죠. 그때 생기는 가속도는 특별히 무슨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변할까요? 예, 얘는 일정하거든. 안 변합니다. 그럼 뭐 질량은 뭐 떨어지는 동안 질량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도 어떻다?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뭐라고 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물리원의 대부분의 문제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죄다 뭐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도 있지 않느냐? 예, 물론 있죠.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계속 변해. 힘이 점점 커진다거나 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거나 힘이 계속 드문드문 주어진다거나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할 리가 없잖아. 그럼 그러한 운동은 왜 안 하느냐? 네, 어렵습니다. 가속도가 변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대학 가서 합니다. 우리는 물리를 배우는 초심자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하는 가속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서 학부생이 돼야 배우고 이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결론은 뭐야? 이걸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확장시켜 봅시다. 중력이 일정해서 그 물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이걸 빗면이라고 하죠. 그죠? 이 빗면 마찰은 우리가 생각을 해? 안 해? 없다. 생각 안 한다. 우리 마찰력은 안 배웁니다. 대학 가서 합니다. 자, 그럼 이 물체 같은 경우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이 물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특징이 뭐야?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럼 이 물체를 점점 빨라지게 하는 힘은 뭘까요? 중력이겠죠. 근데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 물체가 받는 중력 크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따라서 결론은 뭐야? 빗면에서의 운동도 뭐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그죠? 경사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은 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 죄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쉽겠죠. 아주 다양하겠지,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등가속도 운동은 중력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 걸 시험에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시험이란 학교 시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포함해서 모의고사 다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1초일 때 속력은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아까 얘기했죠, 그죠? 1.5초일 때는 한 15 정도 되겠네, 그지? 1.2초일 때는, 1.7초일 때는, 1.745초일 때는, 그런 것들은 요 화면에다가, 요 그림에다가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죠?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매 순간에 그때 속력을 내가 한 장에다 다 표현하고 싶어. 효율적으로.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프다, 이거죠, 그래프. 아, 여러분, 그 그래프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잊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 아까 일정하다는 말 했었죠, 그죠? 일정. 여러분, 균일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프 하기 전에 잠깐 딴 얘기 좀 합시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거야. 일정하다, 이런 뜻이, 그지? 반면에 균일하다는 뭐예요? 모든 지점에서 그 크기가 같다라는 거지, 그지? 우리가 균일하다는 말은 공간의 차원에서 얘기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에서의 차원이야. 시간이 흘러도 크기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일정하다 하지, 균일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반면에 균일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지점에서, 그죠? 그 크기가 같다. 그러면 밀도가 균일한 용액, 이런 뜻이 뭐야? 그 밀도 안에 있는 특정할 수 없는 모든 지점에서 그 밀도가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즉, 잘 섞였다라는 말이고, 앙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물리나 과학에서 일정과 균일 살짝 다릅니다. 물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바르지 않는 것 같고, 일정하다, 균일하다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 그림에서의, 그죠? 매 순간에 속력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라는 건 놈을 만들었다. 그럼 그래프 다 알죠? 수학 시간에 함수 배우잖아요, 그죠? x축, y축. 그럼 x축에 물리량 시간이라고 놓을까요, 그죠? 그러면 y축은 뭐라고 놓는 게 좋을까? 속도라고 놓는 게 좋겠지. 여기에서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프 하기 전에 우리가 속력과 속도라는 거 배웠잖아. 속력은 뭐야? 빠르기. 속도는 빠르기에다가 방향을 더한 거. 그러면은 방향까지 표시해야 되는데, 봐봐요. 여기 속도라고 쓸까? 속력이라고 쓸까? 에이. 답은 속도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거를 내가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때 이 물체가 어떻게 돼요? 1차원상, 즉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 그럼 계속 얘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방향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속력 대신에 속도라고 써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자, 그럼 그래프로 돌아와서 자, 우리 시간은 영어로, 기호로 뭐라고 했죠? 소문자 t, 스몰 t. 속도는 뭐야? v에다가 화살표 벡터니까. 자, 지금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행히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죠? 1초, 2초, 3초 이렇게 쭉쭉 가죠, 그죠? 그때 그럼 처음에 0초, 처음에는 얼마? 청지였으니까 0이죠, 그죠? 원점을 지나겠네, 그지? 1초일 때는 10, 2초일 때는 20.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이게 그래프예요. 이 물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림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하지 않아도 1.5초일 때는 얼마겠네. 3.4초일 때는 얼마겠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놓치기 쉬운 거. 자, 그러면은 요 세로축에 있는 속도는 순간 속도인가요? 평균 속도인가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1초 1대의 속도지, 그지? 20이라는 숫자는 뭐야? 2초 1대의 속도지? 뭐뭐 1대는 뭐야? 순간 속도잖아.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세로축에 나와 있는 속도, 속력 대신에 속도라고 써도 된다. 왜?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니까. 직선상의 운동이니까. 오케이?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뭐다? 순간 속도라는 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이 그래프를 알 수 있느냐? 야,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뭐뭐 동안 이런 말 쓰지, 그지? 뭐 예를 들어 0에서 3초 동안 또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3초 동안 이런 말이 나왔어. 3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그죠? 왜? 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잖아. 단위를 보라니까, 단위를. 그러면은 총 변이를 총 걸린 시간 나눠야겠지?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 이동 거리 적고 걸린 시간 3초 적으면 되겠네. 그죠? 자, 봐요. 어차피 지금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 속도라고 했어요. 시간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죠. 속도도 증가하죠. 자, 이놈의 단위가 뭐야? 세크. 시간이니까. 얘는 뭐야? 미터 퍼 세크. 오케이? 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라 그랬어. 누군가가 그래프를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기울기의 의미.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쓰고 지나가는 면적의 의미. 이 두 가지만 말해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수학에서 나중에 여러분 수학을 더 배우게 되면 미분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프의 기울기를 해석한다. 이 그래프를 뭐한다? 미분한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의 면적, 쓰고 지나가는 밑면적을 해석한다. 이 그래프를 뭐한다? 적분한다는 얘기야.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어떤 물체 이렇게 갔다 이거야. 이거 1차 함수라고 하죠. 1차 함수. 직선입니다. 또는 뭐 직선의 방정식, 직선 함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0에서 3초 동안 면적을 구해보네. 면적. 삼각형이 나오네. 그지? 삼각형이 나와요. 그럼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구하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은 뭐다? 숫자니까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가로는 뭐다? 세크다. 세로는 뭐야? 미터 퍼 세크다. 곱하면 뭐 나와? 세크가 지워질 테니까 뭐가 나와? 미터의 단위를 갖는 어떤 물리량. 그게 바로 변이 또는 이동 거리죠. 지금 아랫방향으로만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변이가 곧 뭐야? 이동거리 같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냥 섞어 써도 되겠지 이 경우에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면적은 뭘, 자 면적은 지금 여기에서 뭘 의미합니까? 예. 변이를 나타낸다.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네. 이동 거리. 그러니까 봐봐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0에서 3초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0에서 3초 동안에 뭘 구한다? 예, 밑면적을 구한다. 그 숫자 나와 있네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0, 45. 단위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단위를 만약에 붙였다. 그럼 아래도 붙여야지. 그지? 안 붙일 거면은 둘 다 안 붙여야지. 그지? 그럼 뭐가 나와요? 15m/s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라. 이건 뭐뭐일 때니까 굳이 순간 속도 이런 말 안 써도 순간 속도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3초일 때의 속도 30을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0에서 3초 동안의 속도를 구해라. 이거 평균 속도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밑면적을 걸린 시간 3초로 나누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아까 면적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면적이 무슨 의미냐, 기울기가 무슨 의미냐 구하라는 거라고 했고, 면적은 지금 봐봐요. vs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변이를 나타내는구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구나, 또는 여기는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낙하거리를 하라는 거구나.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1차 함수죠. 1차 함수. x축, y축.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빠지죠. 그죠? 만약에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무슨 형태야? y ax 형태잖아. 그죠? 여기 b가 0이죠? 플러스 b는 0이지. 왜냐 원점 지나니까. 그러면 a가 기울기 또는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뭐야? x분의 y. 만약에 여기다 델타면 여기도 델타 붙이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뭐야? 여기가 델타 x야. 예를 들어. 그럼 이건 뭐야? 델타 y가 되겠지. 즉 가로분의 세로 뭐냐 이게 이 말이잖아요.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야.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 가로는 시간이죠. 그죠? 세로는 뭐야? 속도지. 그지? 근데 시간의 변화량, 결국 뭐야? 걸린 시간이잖아. 속도의 변화량. 이게 뭐야? 가속도 아닙니까? 단위를 살펴봅시다. 단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간의 단위 세크,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단위가 뭐 나와?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뭐야?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은 가속도다 이거죠. VT 그래프 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 변이 또는 떨어지는 경우에 낙하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문제로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네.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럼 교과서로 들어가서.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뭐하나? 마이너스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이거는 그냥 V1이 처음에 20m/s였대. 플러스죠. 안 썼으니까. 그럼 플러스잖아. 그랬더니 나중 속도가 30m/s래. 빨라졌지. 그치? 그럼 가속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요? 가속도. 걸린 시간 몇 초 걸렸대? 5초 걸렸대. 그죠? 그럼 5초분의 뭐야? 10m/s지. 증가했잖아. 그럼 얼마야? 2m/s. 자, 이건 뭐예요? 느려졌지? 반대로 하시면 되죠? 이거 보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가 나왔네. 특이하네.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가속도가 양수가 나왔어. 가속도가 음수가 나왔어. 가속도가 양수가 나왔다. 이 말은 뭐야? 속도 증가야. 가속도가 음수가 나왔어. 얘는 뭐야? 속도 감소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속도 증가네? 빨라진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저 심화된 내용을 보면은 당연하지 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일단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도 증가라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속도 감소여도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양수다라는 말은 속도 증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얘는 속도 증가야.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그냥 속도 감소야. 왜냐면은 봐봐요.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속도 변화량을 뭘로 나눠? 걸린 시간으로 나누잖아. 근데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우리 온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죠. 마찬가지로 속도 변화량은 뭐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모아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단순히. 근데 얘가 음수다? 그죠?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수학적으로 가봐. 수학적으로 생각해봐. 양변에 t 곱하면 이 t 사라지겠지, 그지? 그죠? 그러면 v 나중 빼기 v 처음. 이 음수잖아. 그러면 v 나중 속도가 뭐야? v 처음 속도보다 작지. 속도 감소지. 이렇게 속도 감소하고 끝내야지 여기다가 그냥 이거 느려지네 하면 돼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갑시다. 여러분 F는 MA는 알죠? 몰랐다면 지금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F는 MA. 근데 M, 질량,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스칼라입니다. 그죠? 가속도는 벡터예요. 방향이 있죠. 그죠? 힘도 벡터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등호, 이퀄. 등호의 뜻은 뭐야? 크기도 같지만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다는 얘기지? 좌변과 우변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퀄의 뜻은 뭐야?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뭐라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질량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봐봐. 가속도가 양수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뭐다? 플러스 방향이라는 얘기야. 가속도가 음수다. 가속도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야. 그럼 F는 M이기 때문에 F, 힘의 방향도 뭐가 돼요? 플러스란 얘기야. 반대로 여기는 뭐야? 힘의 방향이 뭐야? 자, 써지네요. 안 써지네, 아예. 힘의 방향이 뭐야?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자, 봐요. 밑에 있는 문제 있죠. 그림과 같이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물체를 3m/s의 속도로 밀어 올렸더니 2초 물체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2초 동안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몇 미터/s 제곱인가?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낮은 속도 0으로 놓고 처음 속도 3으로 나서 빼면 됩니다. 이거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빗면에서 경사면에서의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중력 받아서 움직이는 애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얘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겠지. 그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움직이겠지. 움직이지만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되돌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하니까 이 물체는 뭐야?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만 보고 풀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이게 수능에 나오나 이 문제가? 그건 아니잖아. 이 상황을 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는 다음 시간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이고 가속도의 법칙은 아까도 설명했었죠.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F는 MA를 해야 그래프로 다시 또 넘어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이 좀 빠르고 또 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교과서를 안 읽어봤고 그 전의 내용을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진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